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현장 취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식을 현장 취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세계 최대 또 세계 최강의 육군부대 대한민국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입니다. 제가 이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에 다녀왔는데 그냥 행사 참관만 하진 않고요. 나름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육군에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듯이 1군, 2군, 3군 이렇게 기억하는 우리 군사령부들이 있었죠. 그래서 1군 사령부는 여기 있는 1군 사령부는 강원도 원주에 사령부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2군단 그리고 3군단 그리고 8군단은 이제 태백산맥 동쪽에 있는 영동지방에 있는 군단, 그 삼척 그리고 고성 이쪽에 있는 것을 8군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 중부전선 철원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을 지키는 곳이 제3야전군 사령부, 그걸 우린 줄여서 3군이라고 했죠. 3군은 이제 여기 보시듯이 수도군단, 그리고 1군단, 그리고 6군단, 5군단, 그리고 이제 그 기동군단이죠. 7군단. 이렇게가 3군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과거에는 2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제 제2작전사령부, 줄여서 이작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개편이 되어서 지금 여기 제2작전사령부는 그대로 이작사로 나와 있고요. 전방에 있는 이 3군과 이 1군이 합해서 바로 마크는 1군의 마크를 쓰고, 그리고 사령부는 지금 경기도 용인에 있는 3군의 사령부를 씁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지상작전사령부가 됐죠. 그래서 1군의 마크를 쓰다 보니까 여기는 또 이작사하고 조금 또 이제 또 그것이 또 맞아가요. 3군의 마크를 썼으면 이거하고 안 맞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작전사령부가 되니까 우리 군단들이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여기 춘천, 화천 이 지역에 있는 그 2군단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제, 양구 이 부분에 있는 3군단이죠. 그리고 영동지방에 있는 8군단이죠. 그리고 여기는 수도군단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 연천 여기까지를 지키고 있는 1군단입니다. 여기는 그 1사단, 그리고 30사단, 그리고 9사단, 백마부대 이런 그 사단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기도 연천 지역에 있는 6군단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현재는 5사단, 그리고 28사단, 그리고 26사단이 이제 기계화 부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원도 철원, 그리고 포천 일원에 있는 5군단입니다. 여기는 이제 3사단, 그리고 6사단, 8사단 이런 사단들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7군단입니다. 여기가 이제 장원인가 그쪽에 사령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20사단 기계화 부대죠. 또 수도 기계화 사단, 이 기계화 부대들이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합해지면서 국방개혁이니까 이제 군 병력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제도를 많이 바꿨어요. 군단 작전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 연천 지역을 방어하던 이 6군단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동지방을 방어하던 8군단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은 이 2군단과 3군단이 각각 좀 섹터를 넓히고, 특히 3군단 인제, 양구, 즉 태백산맥의 서쪽 영서지방을 담당하던 이 3군단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3군단이 영동지방까지 방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 6군단, 즉 연천지방에 있는 이 6군단의 방어 섹터는 좌측에 있는 이 파주 지역의 1군단, 그리고 철원, 포천 지역의 5군단이 서로 또 나누어서 또 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6군단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다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1, 2년 내에 다 사라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작전사령부에는 현재 앞으로는 이제 6개의 그 군단이 배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수도를 방어하는 이 수도군단, 그리고 1군단, 그리고 5군단,
2군단, 3군단 이렇게 지역 군단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기계화 부대를 통합해서 뭐 이 유사시에 북한으로 그냥 쳐들어가서 평양을 점령해버리는, 신속하게 점령해버리는 기동군단. 제가 지난번에 기계화 사단 분석을 하면서 기동군단 이야기해드렸죠. 거기에 이제 수도 기계화 사단, 즉 수기사 명호부대가 기계화 사단, 그리고 11사단과 20사단을 합해서 11사단이 되죠. 20사단은 폐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동사단 하나, 그리고 8사단과 26사단, 이 각각의 기계화 부대를 합해서 26사단이 폐지가 되죠. 그래서 8사단이 또 기동사단 해서 2개 기동사단, 1개 기계화 사단 해서 3개의 강력한 기계화 사단이 이 7군단에 배치가 되어서 아주 신속하게 북한 평양 지역을 충격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는 기동군단 해서 5개 지역군단과 1개 기동군단 해서 6개 군단이 바로 이 지상작전사령부에 편성이 될 거예요. 이 정도 규모로 보면 제가 제목을 세계 최대 또 세계 최강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미군이 전쟁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지금의 현재를 확대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배속되고 예속되어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면 중국군의 한기 뭐 북부전구, 중부전구 이런 그 중국군의 단위 전구보다 또 러시아군의 전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또는 큰 왜냐하면 이 전투부대가 한 30만 정도 넘거든요. 30만이 넘는 단위 전투부대, 바로 지상작전사령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전력과 능력을 그리고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위 부대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부대가 된 것이죠. 이 지상작전사령부가 앞으로 통일의 선봉장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단 중심의 작전을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사단 중심의 작전을 했는데, 이제는 군단에서 하나하나 자신의 그 섹터를 지정해서 여기에서 예하에 있는 사단들을 지휘해서 군단장이 중심이 되어서 작전을 합니다. 물론 그 군단장은 이 지상작전사령부의 사령관과 지휘부에서 통제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군단 하나가 작전 지역이 30km, 그리고 중심으로는 70km를 군단 하나가 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파주 지역에 1군단, 연천 지역에 6군단, 철원 지역에 5군단 뭐 이런 식으로 맡아 왔던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뭐 그 후방에 있는 53사단장, 우리 제 고향이 있는 경남 양산과 부산 지역에 53사단장이 있는데, 53사단장은 카운트 파트너가 부산광역시장이에요. 그리고 울산광역시장이에요. 그 울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이 두 광역시장을 또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또 경남도지사까지도 양산이 또 있으니까 뭐 그렇게 통과를 하죠. 그 53사단 내에 국회의원은 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방지역에 가면은 카운트 파트너가 군단장 카운트 파트너는 뭐 군수님 이런 분이고, 사단장 파트너는 면장님 이런 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이 전방지역에 어마어마한 병력이 사실은 집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단 중심의 작전으로 되면서 또 군단을 2개를 축소를 하게 되면서 군단의 방어 또는 공격 섹터가 임무 섹터가 늘어났습니다. 동서로는 60km, 그리고 남북으로는 120km의 그런 이 큰 규모의 전장을 군단 하나가 작전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북한이 지금 전방 지역에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지역군단을 배치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 1군단, 그리고 5군단, 2군단, 3군단 4개의 지역군단으로 북한의 공격을 4대4로 막는 겁니다. 그리고는 북한은 뒤에 뭐 8.15 기계화 군단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뒤에서 7군단이 방어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의 어떤 핵심이고 그렇게 전쟁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에 다녀왔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구경만 하지 않고 제가 또 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 그
그 장비를 가져가서 촬영을 했더니 여기에 이제 오신 기자님들이 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이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또 제가 신인균이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이 열린 9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작사 대강당에서 참석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가 개인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냈네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했으니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바로 김은용 대장, 초대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입니다. 지금 어제까지는 3군 사령관이었죠. 3군 사령관. 그리고 3군 사령관이 되기 이전에는 2군단장이었습니다. 2군단장. 그리고 2군단장이 되기 전에는 뭐였냐? 사단장은 백골부대 3사단장을 했어요. 그렇게 철원 지역의 3군 지역에 있는 3사단장, 그리고 또 1군 지역에 있는 2군단장, 이렇게 두루 1군과 3군 지역을 섭렵하고, 그리고 3군 사령관이 되었고, 3군 사령관이 되면서 이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이 되었으니까 아마 동서 전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잘 전쟁을 지휘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취재해온 동영상을 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에 와 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을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지상작전사령부는 아시다시피 1군과 3군이 통합되어서 전방지역의 모든 지상군, 육군을 전투부대를 통괄하는 그런 대규모 군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식을 취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상작전사령관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님께 대한 경례. 국방부 장관님께 대하여 경례! 성폭! 오늘 수여될 부대에게는 부대의 표상이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이고 지휘권의 상징입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님께서 부대기를 수여하고 계십니다. 병력 감축과 부대 개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전 지휘 체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 상황의 다변화 속에서 수차례 연기를 거듭한 후 최종적으로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 기본 방향 공시 2019년 1월 1일 창설로 확정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지휘시설은 2016년 10월 현 위치 3야전군 사령부에 완공됐으며 2017년 12월 1일 3야전군 사령관인 김은용 대장을 임시지작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3야전군 사령부 주도로 창설 업무에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상작전사령부가 연합 및 합동작전을 주도하면서 작전적 수준에 맞는 중심작전, 작전 지원, 지속 지원이 가능토록 사령부 참모부를 보강하고 예하 직할부대의 지상정보단, 화력여단 등을 추가 편성했고 13야전군 및 지상구정군 사령부의 임무, 미래 부대 개편에 따른 지휘 구조 변경 등을 고려해 작전 계획 및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난 10월 말 태극 연습을 통해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작전사령부는 육군 일반명령 18-325호에 의거 1군 사령부와 3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2019년 1월 1일 공동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연합합동작전
역할을 수행하는 지상군 최상위 사령부로서 강력한 타격 능력으로 적의 위협을 최단 시간 내에 제거하고 신속 결정 작전을 통해 최소의 희생으로 최단 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할 것입니다. 강하고 스마트한 지상작전사령부, 앞으로 더 강한 전투력, 더 뜨거운 의지와 신권으로 더 큰 대한민국의 세계를 열겠습니다.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며 DMZ의 화해와 소통의 오솔길을 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반도의 평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휘관의 자리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된 책임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사령관부터 찾아서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은 우리 군과 육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자 국방개혁 2.0의 본격적인 출발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모시고 오늘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에 대한 감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소감 어떠세요? 네, 저는 오늘이 바로 그 역사적으로 빛나는 지작사 창설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군의 그동안에 육군이 고난의 길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영광의 길도 있었거든요. 이제 한반도의 냉전의 기운에서 평화의 기운이 기세가 이렇게 퍼져가는 시점에 지작사 창설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분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즉 1군과 3군이 없어지고 이렇게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군의 효율적인 운영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1~3군이 통합을 돼서 지작사가 창설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서쪽과 동쪽, 서쪽과 동쪽에 이 창설되는 이 통합하는 이 지작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날렵하고 또 숙련화돼 있어서 우리 군을 통솔하는데 일사불란할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국회에서 우리 지상작전사령부의 전력이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서포트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제가 뭐 짧게 편집을 했는데 뭐 전체를 다 보여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짧게 편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제가 뭐 요즘 하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하고 해서 또 이 지작사 창설식 행사장에서 또 만나니까 조금 또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도 그 좀 왜 그러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좀 이제는 좀 그러지 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도저히 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지상작전사령부라고 하면은 좀 사상 최대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한민족 역사상 사상 최대의 무력을 가진 그런 무력 집단을 창설을 하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강력한 응징, 통일의 선봉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남북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 축사하는 그런 상황인지 착각을 하신 것인지 그 연설문의 내용은 주로 국방개혁 이야기였습니다. 국방개혁의 시발점이다 오늘이. 국방개혁의 성과다 바로 이 지작사 창설이. 왜 지작사 창설이 국방개혁의 성과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강력한 무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육군의 새로운 역사를 선도한다.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바랬던 말이 뭐냐.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태세, 응징, 보복의 결심 그리고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언제든지 이런 평화 무드 속에서도 북한이 혹시 오판을 해서 우리에게 도발을 한다면 강력한 응징을 통해서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축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 여기까지 좀 잘라서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이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또는 주변국에 대한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 그리고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내용을 하는데 누구의 어떤 면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 또는 주변국의 도발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라. 이런 내용만 있는 겁니다. 또 대비태세를 보다 창의적이고 스마트하게 해라. 뭐 요즘 뭐 4차 산업시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마트를 꼭 넣으신가 본데 대비태세를 창의적이고 스마트하게 하래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대비태세를 그렇게 창의적이고 스마트하라는 말입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쭉 또 이어나가는 것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주도적으로 잘 해라. 이거예요. 아니 지상작전 사령부는 전쟁을 대비한 전투부대입니다. 전투부대에게 왜 전작권 전환 준비 잘하라는 겁니까? 그걸 주도적으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게 장관의 군시였어요. 번지수를 너무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오늘 뭐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북한 인민무력상하고 지금 뭐 대화 나누는 줄 착각하는 겁니까? 전작권 전환을 왜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국방부에서 합참에서 할 일이죠. 지금 사상 최대의 우리 한민족 역사상 사상 최대의 무력 집단을 창설하는 그 행사장에서 전작권 전환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대비태세 누구에게 그런 거 없어. 대비태세 스마트하게 해라. 즉각적으로 대비태세 그냥 해라.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거. 정말. 그리고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때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말 주어가 없는 이 연설문을 듣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이러한 무력 집단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시간까지 5,0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5,000년 일에 이 정도 강력한 무력 집단은 없었습니다. 단언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자 우리 한번 기계를 떨쳐보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는 말이 전혀 없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부대기를 오늘 수여하지 않았어요. 또 대통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대기를 행사 하루 전날 청와대에 사령관이 가서 청와대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행사장에 오지 않았어요. 아니 해군의 대령이 지휘하는 잠수함 진수식, 대령이 지휘하는 군함 진수식 이런 데도 대통령이 갑니다. 거기에서 축사하고 다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대령이 아니고 포스타가 지휘하는 그것도 대장 이 포스타 두 개를 합해가지고 하나를 없애고 포스타 하나를 통합해서 그 포스타 하나의 부대,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0년 우리 한민족 역사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거대한 무력 집단을 만드는 이 부대 창설식에 대통령이 안 왔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안 왔습니다. 저는 행사 초청 대상자여서 가기로 했는데 저는 당연히 대통령이 오실 줄 알고 뭐 좀 출입 절차가 복잡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대통령이 오시니까 뭐 촬영이나 이런 거 제대로 안 될 거니까 그냥 뭐 구경만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임박해서 보니까 대통령이 안 오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30만 명의 무력 집단, 우리 30만 명의 군인이 소속되어 있는 거대한 전투부대를 창설하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안 오셨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도 갔는데
그 200명 졸업하는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도 가는데 30만 명의 단위 전투부대 창설식에 안 왔습니다. 김정은이 베이징에서 시진핑하고 회담을 하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군대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포스타인 육군 참모총장을 청와대 5급 행정관 따위가 불러낸다. 이런 오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해인지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비록 어제 30만 명의 무력 집단 창설식에서 대통령도 오지 않고 장관은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육군 장병 여러분, 사기 떨어지지 말고 용기 가지시고 우리 대한민국 든든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저 북한 김정은이가 오판에서 우리에게 무력 도발을 하면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평양 접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빨리 청천강 이북으로 올라가서 중국이 감히 숟가락 못 놓게 신속한 기동해 주십시오.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 제가 지금 평가하기에 세계 최대의 단위 전투부대, 단위 사령부, 그리고 최강 수준의 전력, 이런 것들이 집합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을 축하드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비록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은 성원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우리 국민 전체는 성원해서 절대 우리 군인들이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 취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